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든 걸 자기 스스로 본인 손으로 해결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주도하고 본인이 주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창업을 하시려고 해도 그렇다면 사실은 프랜차이즈가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설계하고 본인이 또 인테리어 가게 섭외하고 본인이 또 가구 결정하고 섭외하고 본인이 그러시면 되는데 막상 본인은 그럴 역량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일일이 다 간섭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거 정말 성공하기 힘든 그런 성격입니다. 옛날에 어떤 남매가 저희를 동시 창업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동생이 오히려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소글소글 해가지고 공사 시작하고 본인이 그냥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오픈하는 날 와가지고 공사 깔끔하게 잘 됐네 그리고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근데 오빠는 아침 7시부터 공사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끝난 다음에 진짜 알아 누우셨어요. 아주 그냥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프랜차이즈인데 다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데 뭐 그렇게 죽을 뻔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시콜콜 간섭을 했느냐. 그러면서 여동생이 한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오빠가 보면 알아? 사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간섭을 해도요 봐도 모르십니다. 자신이 인테리어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사실은 알기 힘듭니다. 옛날에 그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썼으면 의심을 말고 의심이 가면 쓰지를 마라. 믿을 만한 회사 택하셔서 그냥 맡기시는 것이 오히려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또 이런 분들은 시장조사도 혼자 막 하세요. 그런데 시장조사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맹점이 많고 허점이 많습니다. 제가 과거 언론계에 있었는데 GM대우가 한국에 진출하게 된 계기가 잘못된 시장조사에서 비롯된 면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GM 간부가 본사에 출장을 왔는데 여러분들 그 십자가 형태의 그 노란 그 쉐보레 마크 있죠. 그거를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차 앞에 붙이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본 거죠. 자동차 용품점에서 그 쉐보레의 그 십자가, 노란색 십자가 그걸 차 앞에 딱 붙이고 그리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그 불교 신자들 그 룸미러에 그 당시에 염주 이렇게 걸고 다니는 분들 많듯이. 근데 쉐보레 그 간부가 한국에 다른 일을 출장을 가보니까 현대 소나타에도 쉐보레 달고 다니고 쌍용차에도 쉐보레 마크 달고 다니고 심지어는 뭐 벤츠나 BMW나 아우디 앞에도 쉐보레 마크를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이야, 이거 한국 사람들은 우리 GM의 쉐보레를 무지하게 좋아하는구나. 한국에 일단 진출하자. 사실은 그래서 당시에 그 부도가 난 대우차를 인수해가지고 GM 대우를 만들었고 이제 쉐보레만 갖고 오면 그냥 한국에서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막상 쉐보레를 갖고 오니까 쉐보레가 그렇게 한국에서 대중적 지명도가 있던 차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그 이전에 십자가라고 달고 다녔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마크가 저 차 마크였나? 그럼 너도 나도 뺐어요. 요새 소나타에 쉐보레 마크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GM 같은 대기업도 이런 판단 미스가 나와요. 한국이라는 시장이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스터디 카페를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본인 상상대로 본인 생각대로 시장 조사를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같은
길목 나란히 있는 건물도 이 건물은 잘 되고 저 건물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1층 상가는 조각조각 난 여러 개의 코너가 있는 빌딩이 유리하다. 1층 상가에 대형 옷가게가 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 대형 옷가게 나중에 대형 갈비집으로 바뀌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올라와요. 고기 굽는 냄새 그 환기구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영업에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살펴야 되는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 하는 분이 그런 거를 일일이 알겠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는 거는요, 굉장히 단연간의 이 노하우, 또 본인들만의 어떤 그 지식을 순식간에 신규 창업자한테 전수해서 그 신규 창업자의 지식이 마치 10년, 20년 된 경험자의 지식 수준으로 땡겨 올려드리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선택을 하셨으면 믿고 맡기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본인이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도 이쪽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이쪽 분야의 인테리어를 하신 분이라면 본인이 직접 창업하시지 굳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시장조사, 또 혼자 상상으로 창업하고 상상으로 간섭하고, 이게 본인은 본인 일을 꼼꼼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든가 그런 엉뚱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환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본인은 환기구를 크게 만들겠다고. 또 닥터 공사를 하면 환기팬을 2배로 만든다. 환기는 잘 되겠죠. 그런데 냉난방 효율이 확 떨어지고 그 큰 환기구를 통해서 외부 소음이 막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환기가 중요하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환기구가 배 이상 커졌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에 대해서 반드시 역작용, 반작용, 부작용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회사에서는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책상 좌석이면 이 정도 환기구가 적당하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간섭을 하다가 우기시고 그러면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제 좀 포기가 돼요. 일일이 논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사실은 잘못되는 수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물론 아니 그 회사에서 나를 속이고 뭐 빼먹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의심이 가는 회사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조사라든가 상권 분석이라든가 공사 설계라든가 또 공사 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경험이 풍부한 회사에게 그냥 의뢰하고 맡기시는 것이 사실은 최선입니다.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이 스터디 카페 업계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꽤 성공한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가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0호점 오픈할 때까지 적자였다. 우리 회사 틀이 완성된 것은 70호점이 넘어가면서부터 모든 것이 완성됐다.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하물며 처음 창업하시는 분이 내가 내 생각으로 또는 심지어는 본인 지인 중에 다른 인테리어 업자까지 대동해가지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전달을 하고 감리를 한다고 그러고 절대 그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시장조사 또 혼자 상상으로 하는 결정, 판단,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